2019년 마지막 하루 전날, 즉 2019년 12월 30일 저녁 좌빨 대깨문들의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공수처 법안 통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조국이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돕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습니다. 심의안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 정착되기를 염원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조국 올림. 여기서 킬링 포인트는 오늘 하루 기쁠 수 있겠습니다입니다. 오늘 하루만 기쁠까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이것저것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접해입니다. 일단 공수처법, 이게 뭘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죄를 따져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엄하게 다스리자는 것이죠 라고 설명은 해놨는데 개소리입니다. 공수처의 주요 감찰 대상은 판검사입니다. 왜냐? 공수처 기소 대상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국회의원 등은 쏙 빠지고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고위 경찰 간부만 포함됐기 때문이죠. 근데 왜? 이게 왜 문제야? 판검사도 죄 지으면 감옥 가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맞아요. 판검사도 죄 지으면 감옥 가야죠. 하지만 왜 대통령하고 친인척 그리고 국회의원은 빠지는데 금태둘러 임명되는 공수처장과 공수처의 위치도 문제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기구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개입니다. 청와대의 지원 없이는 수사를 못해요. 그리고 공수처장도 추천위원 7명이 2명을 추천해서 그중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7명 중 4명이 여당과 대통령 편이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인사검증 청문회도 필요 없다는 거.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상권분립 아시죠? 고등학교 때 배운 상권분립,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3개로 분리된 권력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며 운영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상권 분립이 졸라 웃겨지는 거예요. 사법부가 행정부 눈치를 존나게 보는 겁니다. 행정부 수장이 공수처장을 부리면서 사법부를 마음대로 줄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 대통령 관련 수사를 검찰이 한다. 청와대 비리 수사를 검찰이 한다. 그럼 공수처 출동! 일단 수사 검찰을 탈탈 텁니다. 그중에 제일 핵심 인물을 기소합니다. 그럼 끝.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그리고 자기 편이 기소되었는데 판결하는 판사가 있다. 그 판사를 탈탈 텁니다. 공수처가. 그리고 작은 거라도 발견되면 기소. 그럼 끝.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수처장의 임기는 5년, 연임이 가능해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문재인이 똥을 싸고 최소한 10년간 공수처로 방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 퇴임 후 문재인 수사하려는 검찰을 탈탈 털면 되거든요. 생각을 해봅시다. 검사가 잘못을 했는데 기소를 못하니까 공수처를 만들고 검사를 기소한다. 만약에 공수처장이 잘못하면 누가 공수처장을 잡아요? 검사가 못 잡죠? 공수처에서 탈탈 털면 되니까. 그럼 또 공공수처를 만들어 공수처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공수처장이 잘못되면 공공공수처를 만들고, 또 공공공수처가 잘못되면 공공공수처를 만들고. 아무튼 좌파 새끼들 수준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지들 구린 거 막으려고, 문재인 수사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게 공수처예요. 물론 판사들 판결도 막으려는 거죠.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판결할 만한 판사들. 공수처 좋아요. 의미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의도가 아주 구립니다. 역겨워요. 그럼 왜 조국이 웃느냐? 이제 공수처 설치되면 누구부터 공격이 들어갈까요? 검사부터 할 겁니다. 그럼 검사 중 누구부터 할까요? 그분입니다. 윤석열. 처음부터 너무 눈치 보이니까 다른 거 털면서 은근슬쩍 끼어넣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국 바둑이 수사에 관련된 인물들부터 졸라 까겠죠. 그러니까 조국이 웃는 겁니다. 살았거든요. 기뻐할 만하죠. 정의, 공정, 평등, 조국까지 말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조국 페이스북에 달린 개돼지, 아니 악질 대깨문들의 댓글이나 몇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승리의 기쁨을 너무 귀한 일이라서 좋아요도 천천히 누르고 댓글도 한참 더 있다 적으려고 하다가 아니다. 공유는 빨리 해야지 싶어 역사 속으로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발 한 발 한 걸음 작은 위로가 되기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가족의 희생과 민주시민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법이라 더 귀합니다. 며칠 전 사진을 보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아픈 사진
한 장으로 다 보였기 때문이지요. 건강 잘 지키세요. 계속 모두요. 그래야 활짝 웃는 그날이 더 값질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조국 장관님, 개들이 짖어도 기차는 간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님과 가족은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한 불쏘시개였음을 나의 조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장관님, 이게 다 장관님 덕택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산파역을 맡아 그동안 치르고 계신 희생이 너무 큽니다. 희생 진정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 공수처장이 임명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희생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감히 장관님과 가족의 희생이 미치겠네. 희생! 씨발. 어이없어서 더 이상 못 있겠네요. 끝!